좀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맹자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공자와의 두려움을 통한 만남이 밑에 깔려 있어서 맹자라는 책을 한 두 켜 벗겨내면 그 물 밑에 논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논어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가 맹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굉장히 공자를 깊이 읽었어요. 그래서 맹자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논으로 올라가도 좋겠고, 논을 읽으신 다음에 맹자를 꼭 살펴봐야 그 훗날에 주작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 사상사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상소문이라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도 어디에서 문장을 떼내느냐에 따라서 말 떨어지는 자리가 다르거든요.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임금님께 올린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말이 갖고 있는 내용 자체의 폭발성이 이미 되어 있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예의 갖추어서 이야기해도 이건 임금님한테 한번 덤벼드는 거죠. 그렇듯이 논어와 맹자에 대한 이해는 조선 사상사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 서양 사상사도 성경을 알아야만이 서양 중세 근세 사상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요령이죠. 경학의 시대가 바로 그런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자를 만나고 당대 사상가들과의 그 다툼으로도 이루어진 게 맹자라는 책인데, 자, 그러면 오늘 왜 맹자인가에 대한 성명이 좀 있어야겠죠? 이건 바로 제가 왜 맹자를 썼느냐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썩어 문드러진 사상으로 알고 있는 유교 사상, 그 가운데서도 맹자를 구태여. 그렇죠? 보통 동양 사상 공부하고 하고 싶은 분들의 코스는 이렇습니다. 논어 하면 톱톱하게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노자 도덕경으로 갑니다. 그리고 장자를 일별하고 나서 금강경으로 가게 되면 유불도 삼교를 통습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논어 배우고 난 다음에 맹자로 잘 안 와요. 그리고 유가 사상 자체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논어는 시제로 치면 구멍이 뻥뻥 난 치즈거든요. 그래서 법가 사상가도 논어를 해석해낼 수가 있고,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노장파도 논어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 서생에 불과한 제 같은 사람도 제 관점으로 논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점에 나가면 뭐 한 달에 두세 권씩 막 논어에 대한 해설서가 막 쏟아져 나오죠? 아마 수백 권이 될 겁니다. 그럴 만큼 논어의 볼륨은 넓고 아주 플락시블해요. 그건 논어가 선생님과 제자 간의 문답으로 이루어져서 그렇죠? 그래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논어는 문장 하나하나가 단편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한 대 엮어봐야 돼요. 콘텍스트로 읽어보면은 논어라고 하는 책은요, 물 셀 틈이 없습니다. 물이 셀 틈이 없이 아주 빼곡해요. 못 하나 안 써서 만든 한옥이 물 셀 틈이 없는 것처럼 논어라는 책은 아주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자왈 구절도 좋지만 그들 한 대 엮어서 맥락적으로 읽어보면 홀로그램처럼 공자가 꿈꿨던 사회, 공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맥락들을 아주 불현듯이 볼 수 있는 매력이 논어 속에 있죠. 그래서 논어는 10대 때 읽은 논어와 30대 때 읽은 논어, 60대 읽은 논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의가 풍부하고 다양한 해석에 여지를 주는 책이라서 읽는 재미가, 독서의 재미가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맹자 역시도 일찌감치 논어를 앞으로도 읽고 뒤로도 읽고 했음에 분명합니다. 그건 아까 있었던 그 두려운 춘추, 아니 전국시대를 이겨낼 방략을 논어 속에서 발견한 때문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학자 공자를 맹자는 읽어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서와 그 위에 시경, 서경을 한데 아우러 가지고 전국시대 너머의 세계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제 3강 세 번째 강좌에서 낱낱이 토파하면 살펴볼 참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논어 해석사 그리고 혹은 맹자 역사 가운데에서 왜 오늘 2019년 오늘 한국 땅에서 맹자라는 책을 구태여 발간해야만 하는가? 자네는 정치학자라며 정치학자가
맹자 속에서 뭘 보았건데 나름대로 뭐 심혈을 기울였다느니 세월을 오래 보냈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책을 발간하는 거. 얘는 해명이 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 왜 맹자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맹자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참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잠시 엿보았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온 들판에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고 성을 두고 싸워서 성 안에 시체들이 가득한, 그래서 사람의 살을 씹는다라고 하는 말이 당대 유행어가 될 정도로 눈에 핏발선 시대, 그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맛을 봤어요. 그런데 그 후과 사회 현상을 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맹자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이 알려진 문장입니다. 오늘 왜 맹자인가? 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랍이 노인을 환이라 하고 홀로 된 노파를 과라 하고 자식 없이 홀로 된 노인을 독이라 하고 어려서 부모 없는 아이를 고라고 한다. 이걸 환과 고독 그럽니다. 이 넷은 하늘 아래 가장 궁박한 사람들로서 처지를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 문장을 둘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 환과 고독은 정치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뭐라고요? 가장 궁핍한 사람들이에요.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처지를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고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립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궁박해서 때거리를 잃어버리고요. 이보다 더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맹자는 바로 처지를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이건 사회학적인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저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처지를 하소연할 수 있는 겹붙이가 하나도 없는 고립된 상태, 이 상태를 맹자는 전국시대의 사회상으로 제시합니다. 문안께서 인해의 정치를 펼 때 이 내세 구제를 가장 우선으로 하였다라고 표현하죠. 사실 이 환과 고독이란 말은 많이 이제 그냥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전국시대가 나온 게 바로 이 환과 고독이죠. 환과, 그게 바로 고독 사태입니다. 고독 사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인데, 이 글자가 환자 한번 봐요. 환자 글자가 좀 독특한 글자거든요. 과는 과부과자예요. 과부. 홀로 된 여성을 과부라 그러잖아요. 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하고요. 독은 독거노인이에요. 근데 환자가 좀 슬퍼요. 환자 글자 모양이 이렇거든요. 우스개로 봐주세요. 그냥 문자학에 대한 조예가 별로 없는데 글자 모양이 이렇답니다. 이게 환이에요. 이 글자 원래 글자는 물고기 환자예요. 근데 이 물고기의 특성이 매양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대요. 그래서 물고기 어자를 끼고 앉아가지고 여기 눈목자잖아요. 눈에서 눈물이 출출출 흐르는 물고기래요. 이렇게.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호름이 3년에, 과부 3년에 깨가 서말, 호랩이 3년에 이가 서말. 이 글자가 그 글자 같아. 환과 고독 가운데 제일 슬픈 글자가 저 환자야. 과야 그냥 홀로 될 과자고요. 그죠? 과야 이미 알고 있는데 그 이가 서말이 지금 이 눈물이 철철 흐르는 이 상황 속에 있어. 그러니까 중년 남자들 잘 하셔야 돼요. 이건 남 보고 이야기할 것도 없네. 역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이 홀로 된 이 거악한 사태를 뚫고서 어떻게 해요? 뭐로 만들고자 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유교 개념을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앞으로 곧 어지린자를 안 새길 수가 없고 어르르이자의 기원을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교 사상을 근 500년 혹은 근 1500년 동안 그냥 상식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속에 유교 개념들이, 개념입니다. 철학 개념. 유교 사상 개념들을 그냥 마구 많이 써지요. 그 가운데 이 개념이야말로 유교 사상의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우리도 막 어른들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사람을 그냥 사람 해도 될 텐데, 꼭 한자로 치면 어떡해요? 이게 뭐죠? 사람인자입니다.
근데 꼭 뭘 붙이냐면 사이간자를 끼워 넣어요. 그죠? 인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건 유교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인간. 뭐 인간을 일상적으로 쓸 때는 우리 마누라가 제가 기분 나쁠 때 하는 소리가 인간입니다. 인간아, 인간아 이렇게 쓰지만 실은 인간이라는 단어는 유교 철학 개념이죠. 그러니까 당대의 환과 고독은 뭐란 말입니까? 사이간자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 속에는 사람 사이란 뜻이죠. 사람은 단독 요 사람 인자, 요 인자만으로 사람다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가 들어있죠. 뭐가 있어야 한다? 요 사이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게 앞으로 어지린자와 밀접한 관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환과 고독은 개체로서 인만 남고 요 사이간자가 다 깨졌다는 요것만 우리 팁으로 알고 넘어가십시다. 그래서 당대 시대의 문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사람 인자만 남고 사이간자가 다 망가져버린 사태. 요게 환과 고독이죠. 이 환과 고독의 사태가 바로 가족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공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는 가가 다 깨졌다는 거죠. 가가 다 깨져버렸다. 그래서 맹자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면 가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가가 왜 깨져버렸겠어요? 가의 중요한 점이 사내죠, 그죠? 사내 남자입니다. 사내 남자가 이제 강연이니까 그냥 눈에 띄게 그냥 한자를 그냥 쓰겠습니다. 요건 무슨 자죠? 밭전자입니다, 그죠? 요건 쟁기 모양이에요. 쟁기, 쟁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내 남자 자체가 밭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견우, 직녀할 때 견우입니다. 중국의 땅은 우리처럼 이렇게 구름지대가 아니죠. 그러면 일망무제의 넓은 땅입니다. 거기에 남자의 노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곡식을 얻지요. 자, 이렇게 해야, 누구예요? 아까 말씀 보셨죠? 신체발 부모라고? 수지 부모라 그랬습니다. 부모 사이에서 자식이 나요. 그죠? 또 자식이 남의 자식을 만나서 또 자식을, 요 T자형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요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회 가장 기초적인 성분인 가라고 하는 사회 구성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정입니다. 장정. 여기 사내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남의 여자를 만나가지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부모가 계시고요. 그런데 핵심적인 이 가를 구성해야 될 이 남자인 자가 어떻게 어디로 가버려요? 전쟁터로 끌려가 버렸어요. 시대가 무슨 시대였다고? 전쟁의 시대예요. 그래서 장기판으로 치면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제일 쫄병은 뭐예요? 병이죠. 초나라는 어떻게 해요? 졸입니다. 그죠? 앞에다가 배치한 징지병으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니까 아버지는 환이 되고 엄마와 아내는 과가 되고 자식은 어떻게 해요? 고아가 되고 그래서 고아가 돼서 때거리를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길 가는 사람이 현자인지 위대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13살, 14살 악소배라 그럽니다. 어린애들 어떻게 해요? 그저 길 가는 사람 주먹밥 하나 훑어먹으려고 등 뒤에다 칼을 꼽는 눈에 핏발이 선 시대. 사회간자가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육신 덩어리 하나들만 어떻게 해요? 모여서 쫓아다니는 모반의 시대, 혼란의 시대. 이 시대가 맹자가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시대의 정체였죠. 그래서 맹자는, 특히 맹자는 이 시대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그래서 가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오류, 다음 시간에 바로 삼강과 오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걸 알아야만이 유교 사상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륜의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부자 유친입니다. 부자 유친이란 말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애비와 자식 사이가 친하다는 겁니까? 애비와 자식 사이가 친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예, 애비와 자식 사이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 유친이라는 거죠.
별로 긍정을 안 하시네. 아니,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5월 8일이 옛날에는 무슨 날이었습니까? 어머니 날이었어요. 왜 어머니 날이었어요? 나머지 364일은 아버지 날이었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날이었죠. 그때 어떻게 카네이션 달고 내내 안타까운 엄마를 추념하는 날이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근데 슬금슬금 세월이 지나다 어버이날로 바뀌었다? 어버이날이라고 하시죠? 지금 어버이날입니다. 왜 어버이날이 됐겠어요? 엄마만큼 아버지도 힘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마 월급이 은행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해. 아버지 그 노란 봉투에, 그죠? 여기 전기통닭 들고 아버지 오실 때는 아버지가 아주 난리였는데, 그게 사라지면서 통장이 엄마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서부터 아버지가 힘을 잃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아마 어버이날이 시작된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기념일 가운데는 결핍의 언어가 많다, 그죠? 그걸 연상하시면 부자, 불친하니까 부자 유친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갈갈이 짝끼어지는 시대 때에 애비와 자식 사이에 친밀함을 통해서 이 갈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오륜의 첫 대가리가 부자 유친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왜 자꾸 말씀을 꼬리를 무나면은 유교 그러면 떠오르는 게 가족 윤리죠. 씨월드고 워낙에 가족 윤리가 시작된 까닭은 전쟁을 딛고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회복 사회 구성이 가족을 통해서,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이뤄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필요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회복하는 데에 바로 처참하게 짜게진, 사회간짜가 무너진 환과 고독의 사태가 전국시대 때의 사회의 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전국시대라면 오늘날은 더 참혹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제가 맹자를 쓰게 된 내용, 이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시대는요, 그야말로 이 창칼의 시대였죠. 그래서 전국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시대예요.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동력은 뭡니까? 돈이라고, 돈. 뭐니 해도 머니야. 머니를 한자로 뭐라 그래요? 쩐이라 그런다고. 저는요, 한 30년 한자 한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내내 한자 사전을 끼고 살죠. 그러다 문득 이 글자를 발견했어요. 깜짝 놀랐죠. 이 돈전자예요. 세금자에, 요게 뭐냐면 창과자거든요. 만화식으로 그럼 이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창.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글자에 창과자가 안 들 수가 없죠. 그런데 돈전자를 보는데 이건 왜 그런지 난 잘 몰라. 그 기원은 모르겠어. 근데 발음이 똑같아. 전쟁 칠 전자하고 돈전자가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창과자 두 개야. 이건 단순히 메타포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사람을 창칼로 죽이던 저 시대조차도 맹자가 뭐라고 전율했어요? 사람이 곧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아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간이 크고 담이 큰 사무라이라도 지 칼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 목이 댕강 날아가면서 피를 뿜으면서 죽어나갈 때 애틋하고 함께 연민하는 공감대가 있었겠죠? 죽음에 대한 공감대. 언제는 지가 덩짝에서 남의 창칼로 지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거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태 앞에 함께 아파하는 공감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세월호에서 우리가 잘 봤듯이 저 자본은요, 화폐는 칼보다 차가워요. 누가 나를 죽이는지 모르고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내가 또 누구를 죽이는지 모르고 죽이고 있어요. 뭘 통해서요? 화폐를 매개로 해서요. 저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가 전국시대보다 더 차갑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 이미 1928년도인가요?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영화, 흑백 영화, 무성 영화, 그죠? 찰리 채플린이 보여줘. 그 안에 이미 CCTV가 다 나오잖아요.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봐요. 그 속에서 기계로부터 소외당하고,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권력자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의 모습이 잘 드러나요. 저는 사회주의자로서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전을 읽으면서 2300년 전에
맹자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환과 고독이라면 그 시대에 전율할 문자인 전쟁칠 전자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뭐예요? 자본주의가 꿈꾸는 이거잖아요? 이게 동력이고, 여기 동력원이에요. 여기 지향이죠. 여기 무슨 글자예요? 이로울 이자예요. 이로울 이자 한번 봐요. 이게 참 슬픈 문자죠. 여기에 갑볼문 붙어 있는 글자죠. 요게 요 글자입니다. 여기 벼화 이렇게 요 단독 문자거든요. 나락 벼화자예요. 요게요 잎사귀고 요게 뿌리고 요게 줄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잎사귀고 요게 뿌리고 요게 줄기예요. 핵심은 요거겠죠? 여기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이삭을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워낙에 모양은 낫이었어요. 요게 뭐예요? 칼도자예요. 저는 이렇게 읽고, 명도전이라는 옛날 고대에 남은 화폐 아시잖아요. 그죠? 이름이 명도전이야. 밝을 명자에 칼도자에 돈전자야. 저는 이걸 밤송이에다 비유하고 싶어요. 5, 6월 달 한참 푸를 때 밤송이는 어떻게 해요? 안에 알맹이는 먹을 게 없으면서 겉에 가시는 창칼 같잖아요. 그죠? 이 이익을 알을 먹으려고 달라들면 이 창칼에 찔리듯이 우리가 지금 하는 꼴이 이 동력원의 기원, 요 알맹이를 먹으려고 이 칼에 목을 거는 칼끄디를 긋고 있는 삶이 좀 자본주의의 현사태라고 봐요. 창과자 하나일 때도 맹자는 환과 고독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910년 조선이 망하고 36년 외정을 당해서 1945년 해방을 맞았죠. 그 서양 문화가 막 쏟아져 들어왔죠.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근대화였죠. 근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서양에 있었죠. 서구화였어요. 일본의 후쿠자와 유기치 같은 사람은 그걸 문명이라 표현했어요. 문명의 반대말은 뭐예요? 야만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 야만이라 그러죠. 1910년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유교는 곧 야만이었죠.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조선이 망할 때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같이 큰 나라의 조선이 망했다면 그렇게 분하지는 않으셨을 거야. 원수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일본한테 우리가 당하고 나니까 절치부심하셨지. 그래서 왜 망했나를 따지니까 유교의 뭐예요? 사색당파, 남존여비, 가부장제 이렇게 지목을 한 거죠. 틀렸다는 말 아니야. 망한 데는 이유가 있지. 그런데 그 뒤로 우리가 근대 100년 동안 치달아서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19년이에요. 이 동안에 근대가 안 됐으니까 근대화하고 싶었고 서양이 아니니까 서양화하고 싶었죠. 문명이 아니니까 문명화하고 싶었다고. 이 야만을 떨치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과 인 사이에는 사이간자가 있어서 인간에 특별히 유의했던 유교 사상은 쿰쿰한 가부장제라고 해서 다 내쫓아버렸고 쪼개버렸고 그래서 급기야 도시화하면서 다 몰려와서 이 개인주의, 그죠? 개체 하나하나 이렇게 기목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이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 이 한마디로 하면 이게 저는 이 바다 양자를 접두사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양자가 우리가 그리웠어요. 양은 서양을 뜻했죠? 의식주 한번 봐요. 이런 옷을 무슨 옷이라 부릅니까? 양복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집을 무슨 집이라 그랬죠? 양옥이라 그랬다고. 유리창이 있는 네모 반듯한 집. 먹는 걸 뭘 먹어야 문명인이 되는 것 같았어요? 양식을 먹어야 됐죠? 담배는 뭘 피워야 폼이 났죠? 술은 뭘 한 잔 먹어야 먹은 것 같네. 양주를 한 잔 해야지, 그죠? 양잿물은 먹어도 안 죽는다 했다. 주변에 양자가 많아요, 그죠? 이 양자가 갖고 있는 콤플렉스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물질화, 그죠? 쫓아왔죠. 쫓아왔는데 그 마지막 꼴이 어떤 걸 잘 봐요. 100년, 1910년 조선 망하고 지금 2019년이니까 110년 흐른 셈이죠? 이 110년 흐른 동안에 선배님들이 노고가 많으셨어요. 많이 죽었고.
많이 힘드셨고 많이 어려웠는데 저는 그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묘하게도 오늘날 젊은 애들은 뭐 하고 있다 그럽니까? 혼술, 혼밥. 노인들은요, 고독사예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서서 더욱더 각박해진 시장자본주의, 이 삶 속에서 사회관계가 낱낱이 깨지고 마을도 부서지고 이웃도 깨지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죠.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서 문을 쳐닫고 살고 있습니다. 막 그냥 대우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해도 될 낀데 시어머니들 못 찾아오고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이렇게 하면서 낱낱이 깨놓고 이렇게 잘 살고 있지를 못하죠. 혼술, 혼밥, 뭐 그래. 그런데 이 병리 현상이라요, 그게. 자, 전국시대 한번 보시죠. 고독은 전국시대 문제만은 아니래요. 오늘날은 더 심각하답니다. 작년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신문 기사가 벌써 하버드 대학 이렇게 나와야 기사가 되잖아요. 한번 봐요. 원만하고 깊이 있는 신문 기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원만하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는 육체적, 감정적 건강정진은 물론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주위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이해,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의 핵심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연구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무려 79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계획이다. 요지는 삶을 가장 좋게 만드는 것은 인간관계이고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것이다. 윌딩거 박사는 가족, 친구, 그리고 공동체와 많은 접촉면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들은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했으며 인간관계가 적은 사람들보다도 오래 살았다. 반면 외로움은 삶의 독이다. 저런 데서 깜짝 놀랐어요. 신문을 읽다가 결국 뭐예요? 환과 고독이라는 이 기자가 말장난했는지 모르지만 외로울 홀로 독자를 뭐로 연결시켰냐면 발음이 똑같은, 지금 말장난을 제가 했잖아요. 전쟁칠 전자와 돈 전자 사이의 유비를 통해서 여러분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두 시대를 비교해 보도록 제가 조치를 했다면 이 기자의 기사는 홀로 독자와 포이즌, 독 독자를 연결시켜서 독이 곧 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영국에서요, 이제 미국, 영국 이렇게 좀 무주죠. 영국에서 무슨 부서가 생겼냐면요, 고독부 장관이 생겼어요. 네, Minister of Loneliness.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미국 바로 고독부에서 뭘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냥 혼자 사는 존재는 담배로 치면 하루에 15개 피 담배를 피우는 독을 혼자 산다는 존재 자체, 아까 말씀 사회관계가 깨져 버린 이 자체가 그 많은 독을 갖고 있다는 말이 금방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 기사 밑에는 바로 그 영국의 연구 결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꿈꿨던 서양 바람, 양복을 입고 양식을 먹고 양옥집에 살면서 양담배를 피우고 양주를 먹으면 근대인이 되고 문명인이 될 것 같이 치달은 110년의 결과가 외려 양자의 본산이 고독에 시달리면서 그 속에서 이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려 그 양반들은 자다가나 깼지 우리는 아직도 자면서 봉창 두드리고 앉아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고통은 우리가 사회관찰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외려 메우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게 저로 하여금 전대 미문이 아니라 전대 유문의 사태, 고독 사태, 환과 고독으로 갈갈이 찢겨지고 사람들이 계급적으로 하층민들이 어려웠던 저 시대를 어떻게 하면 뚫고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까를 고민하고 또 기획하고 탈출로를 만들어보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야기를 했던 이상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현실주의,
결코 이상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맹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유교 문명을 기획하고 해보고자 했던 바로 그 속에서 예를 들 수가 있는.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아니라 전대유문의 고독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노노맹자를 끌어와서 오늘날 관점에서 읽어보고